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갈로 19 4번에 보면은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갈로 19 4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 2, 3, 4 이래 나와 있죠. 키는 동그라미 4번이 키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 동그라미 1번, 2번을 가지고는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한 번 시험에 출제를 했었어요. 이거는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키는 동그라미 4번이 키입니다. 밑줄을 꺼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게 갈로 열고 4번에 동그라미 1번의 원칙이죠. 원칙. 셋째 줄에 봅니다. 셋째 줄에 본번으로 부여한다 할 때 본번에다가 줄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이리 나오죠. 기억으로 갑니다.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안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종전의 지번, 종전의 지번과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밖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다가 줄을 그어보세요. 경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이래 나오죠. 그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보세요. 지번수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번수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동그라미 2번의 기억입니다. 블록 단위 골 밑줄을 그으세요. 블록 단위. 니은에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거기를 밑줄을 그으세요.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그 표시가 있죠. 넷째 줄에 사업계획도, 그 사업계획도를 줄을 그으세요. 사업계획도.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갔습니다. 31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밑줄을 긋고 기어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번을 변경, 니은 행정구역 개편, 디귿 축척 변경. 자 이래야 보세요. 이거는 복잡해요. 복잡한데 풀 때 어떻게 푸느냐 하면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식은 크게 4개입니다. 4개. 하나, 이거는 앞에서 배웠어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에요. 두 번째는 분할을 배웠죠. 그죠? 세 번째는 합병을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뭐를 배우느냐 할 때 이거를 배웁니다.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지력 청량.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글자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지적법 공부하기 위해서 요 낱말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시 개발 사업이죠. 여러분들 도시 개발 사업 한다는 말 자체가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다 정하잖아요. 그럼 청량을 새로 다 해야 돼요. 이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을 지적 확정 청량. 그럼 이걸 풀이를 해보면 있죠. 지적이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전부 다 새롭게 확정한다. 확정. 그래서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3개가 나와요. 3개. 그게 뭐냐? 지번 변경 이렇게 나와요. 축척 변경 이렇게 나와요.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그러면 법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번을 변경하거나 축척을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는 이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따라가라.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 그럼 제가 여기에서 원칙과 예외를 쓸 거예요. 이 원칙과 예외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3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자, 제가 한번 말로 해볼게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을 제외한 종전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이게 지문이에요. 이걸 자르면 문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죠. 이게 7줄, 8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단순한 겁니다. 이 세 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리 가죠.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이리 갈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다음 보기에서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래는 그래가 보기 속에 요거를 넣고 기출문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칙과 예외를 가볼게요. 원칙은 종전지번 중 본번입니다. 본번. 그 다음에 예외입니다. 예외는 블록 단위예요. 블록 단위. 아니면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칙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가 나옵니다. 왜 이해가 나오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토지를 깡그리 뭉개죠. 그럼 필지를 새로 정했어요. 그럼 지번도 새로 줘야 되죠. 자, 보세요. 지번을 새로 주는 거는 처음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번은 사용 안 합니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면 본번만. 자, 요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자, 요게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죠. 만약에 여기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자 보세요. 삼성동 전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일부만. 그러면 자 보세요. 요것만침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것만침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다면 기존의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바둑판처럼 딱 정했잖아요. 그럼 지번을 새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키를 잡으세요. 지번을 새로 줄 때는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쓴다.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 1번 있죠? 그럼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2번 있죠? 그럼 여기다가 2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여기에 3번이 있죠? 이는 본번이죠. 여기에 3의 1이라니까 이게 본번도 있고 부번도 있죠. 이걸 문자로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3번은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차례죠. 그죠? 4번이 오는 겁니다. 5번 차례죠. 5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1이죠. 부번이잖아요. 부번. 그럼 이거는 또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6번을 보면 요게 한 필지였어요. 한 필지였는데 반은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갔지. 반은 안 들어갔지. 그러면 여기도 6번이 있고 여기도 6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번호는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지번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럼 6번은 사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7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이 되겠죠. 그럼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옛날 번호 중에서 본번만 주는 겁니다. 본번만 주어 오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하잖아요. 부족. 그럼 지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이에요. 그러면 요거 먼저 설명해 놓고 요거를 설명할게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여기서 최종 본번 다음 수부터 본번이라는 말은 끝번호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번호가 만약에 9죠? 8이죠. 8. 요게 8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8이죠. 그럼 여기 9, 10, 11, 12, 13, 14 이래 주면 된다.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이렇게 부여해 가면 된다. 요게 예외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블록 단위는 여러분들 이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블록 단위를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1번로, 2번로, 3번로 이래 나오죠. 1번로, 2번로, 3번로. 이걸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1의 1, 1의 2, 1의 3, 2의 1, 2의 2, 2의 3 이해되죠? 이걸 문자로 말해야 돼요. 그 문자로 말하면 요게 한 개의 블록이죠. 그러면 요 1이잖아요. 1은 번호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 말은 블록 단위로 한 개의 번호를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준다. 부번을. 여기 보세요. 한 개의 본번을 주고 필지마다 부번을 줄 수마다 있다. 요게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요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거를 시험에는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출제를 잘 안 해요. 주로 여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럼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번을 부여하느냐, 완료되기 전, 즉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당연히 원칙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냐? 있다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줄 것 어떤 게 사업 계획도.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보세요. 여기는 학교 단지다. 여기는 상업 단지다. 여기는 단독주택 단지다. 아니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다. 여기는 공원이다. 이런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업 계획도입니다. 계획도. 그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요래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를 가볼게요. 31페이지에. 자, 요거를 잠깐만 하나만 연습 한 번만 대놓고 넘어가 볼게요. 요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요거를 가지고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그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의 키는 요 4번이 키예요. 그럼 4번이 키 일어날 때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그럴 때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자, 요거 하나만 갖고 해볼게요. 보세요.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이러면 오지. 자, 그럼 틀리게 해볼게요.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러면 X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3개는 1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개 지문을 꼭 암기를 해두세요. 요거 시험을 아주 자주 출제를 해요.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가볼게요. 그러면 31페이지면 5번에 지번 변경이 있죠. 여기는 2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의를 가볼게요. 동그라미 1,
색깔이 있죠. 파란 색깔이 있죠. 밑줄을 긋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성인, 그것만 딱 줄 거세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으로 오면 3번에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지번 변경 시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은,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요리 잠깐 와보세요. 지금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요거 지번 변경 있죠. 지번 변경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지금 그게 31페이지 맨 아래의 지문이에요. 맨 아래의 지문. 그럼 여기서는 시험은 있잖아요. 1번에 의의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의의가 시험 문제인데 이걸 푸는 요령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이건 요거 하나 알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여러분들 이게 제목을 보니까 지번 변경이죠. 그럼 여러분들 답을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지적에 관한 모든 사문은 지적 소관청이 봅니다. 맞죠? 그럼 지적 소관청이 본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뻔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법을 공부할 때 항상 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답입니다. 그럼 한 명이 답이랄 때 80%는 지적소관청이 답입니다. 왜?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보니까. 그러면 80%는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적소관청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20%가 이 두 사람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하는 20%만 암기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 암기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지적소관청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지문 3개를 알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를 탁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축척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지력 공부를 반출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함부도록 반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인 받고 해라. 이 말. 그럼 요 3개를 외웁니다. 그럼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게 요 3개잖아요. 그러면 이 3개와 이 3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건 똑같잖아요. 여기도 지번 변경, 여기도 축척 변경. 맞죠? 여기도 지번 변경, 여기도 축척 변경이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적법 시간에 모르겠거든.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은 같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거는 여기는 행정구역의 개편이고 여기는 지적공부 반출이고 그것만 나중에 구별해서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로 가볼게요. 32페이지 가면 6번에 결번이 나오죠. 요거는 시험의 출제 빈도는 아주 낮아요. 한 글자만 딱 기억하세요. 한글. 여러분들 결번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결번입니다. 우리가 결석이라는 말이 있죠. 학교에 오던 학생이 안 오는 게 결석이지. 그러면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게 결번이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만약에 보세요. 여기가 1, 3, 5, 7, 네 필지가 있죠. 이때 이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어. 그럼 합병을 했다면 합병 후에 지번은 1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3번, 5번, 7번은 없어지지. 이게 결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경기고등학교가 있었을 때 경기고등학교 1학년 1반 5번이 전학을 갔어. 1학년 2반 10번이 전학을 갔어. 1학년 3반 15번이 전학을 갔어. 그러면 그 학교에는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 비어 있다라는 장부는 작성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구 삼성동에도 수많은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지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 없어지는 게 결번이고, 그러면 결번이 발생했다면 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거는 서면주의잖아요. 그죠? 그 장부의 이름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결번대장이다. 결번대장.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잠깐 가볼게요. 32페이지에 결번이 나왔죠. 다 갈로 열고 2번에 보세요. 2번에 두째 줄 끝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적었습니다. 결번대장. 그럼 요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그 뭐라고 나왔냐면 결번대장을 지번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답으로 만들었어요.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을 작성하는 것이지 지번대장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이제 물었다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요 PPT를 한번 볼까요? 그럼 시험에 요 글자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결번이 발생을 하며 결번대장을 작성한다. 요게 시험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요 결번대장을 지번대장으로 고쳐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를 보면 결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법을 공부하는 요령은 있잖아요. 항상 두 개를 다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 개만 공부를 하세요. 한 개만 공부를 하고 그게 이해가 되면 나중에 가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항상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여러분들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OX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청량의 대상이다, 아니다. 결번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게 OX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두 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외우고 안 외운 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개수가 많잖아요. 그럼 외울 필요가 없지. 여기는 개수가 적잖아요. 그럼 이 적은 거를 외우고 안 외운 거는 전부 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번이 발생하지 않다. 자 보세요. 말뜻을 볼게요. 결번은 있던 번호가 없어지는 게 결번입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있죠.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등록하니까 아예 지번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없었던 게 새로 생기니까 결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지번이 만약에 있잖아요. 100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전입니다. 전은 밭이죠. 그죠? 허가받아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어요. 지목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지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지목 변경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있죠. 여러분들 이게 한 필지가 있다면 이게 100번지잖아요. 그럼 이걸 분할하면 100의 1 도로 지번이 분할은 생기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지번이 없어지는 거는 합병이 없어지는 것이지 분할은 지번이 새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지번을 배웠거든요. 그 지번을 이렇게 딱 배웠을 때 이거는 결번 대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요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토지 이동에 따르는 거는 요 4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표기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지번은 지적 소관청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도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페이지에 지목으로 가보겠어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지목입니다. 이 지목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무조건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잠깐 한번 본다면, 자, 이래 하겠어요. 지금 지목을 배우러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지목의 뜻이 있겠죠. 두 번째, 지목 설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목의 종류가 있어요.
네 번째 지목에 구분이 있어요. 다섯 번째 지목에 표기 등록이 있다. 그러면 시험은 당연히 요 지목에 구분해서 시험을 내고 지목에 표기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 보러 갈게요. 보러 가는데 잠깐 PPT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가볼게요. 자, 보세요. 요 그림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 3장 지적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요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요 그림을 익숙을 자꾸 시켜 놓습니다. 토지의 표시죠. 그럼 토지의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적 공부죠. 그게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다. 이때 1교시 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구성 양식이 동일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이 같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이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좀 전에는 뭐를 배웠냐? 이 소재 지번을 배운 겁니다. 그럴 때 소재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은 다 등록을 합니다. 소재 지번.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듯이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은 다 등록을 해요. 이제는 지목을 배우러 간다.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 말은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 안 합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만 등록합니다. 그럼 제가 개수는 4개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는 4개지만 2개잖아요. 왜? 이 2개는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2개는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지목을 등록한다는 말은 당연히 임야대장에도 지목을 등록하는 거예요. 왜? 구성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33페이지의 제일 위로 가죠. 제일 위에 가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목이란 토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주된 용도 따라 줄 것입니다. 토지의 종류 딱 되죠.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래 놨어요. 자, 요리라 보세요. 이 지목의 뜻이 뭐냐 이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 제가 요렇게 말했죠. 그죠? 국가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영월 임야, 산에 세금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삼성동에 그 주택단지 있죠. 빌딩 단지 있죠. 거기에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야 되느냐, 달라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말은 강원도 영월의 임야의 세금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주택의 세금하고는 당연히 세금이 달라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의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눌 때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그게 주된 용도입니다. 주된 용도. 그래서 지목을 분류할 때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여러분들 용도는 쓰임새잖아요. 흔히 말하는 아파트에 다용도실 있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용도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강남대로 있죠. 그건 사용하는 용도가 통행입니다. 그럼 통행으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로. 서울대학교에 사용하는 용도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가 학교라고 불러요. 그게 학교 용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 있죠.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그럼 그거는 지목을 유원지로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걸 시험에 예를 들어서 토성 지목이다, 지형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나올 때 꼭 기억하세요. 법에 있는 것만 시험에 냅니다. 법이 없으면 시험에 안 냅니다. 우리나라는 토성지목, 지형지목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입니다.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3번에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오죠. 요거는 제목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을 볼게요. 자, 법정 지목의 원칙이죠. 그냥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두 번째 갑니다. 1필1목이죠.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다. 그 시험에 내더라도 너무 쉽죠. 그죠? 세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죠. 여러분들 주자만 동그라미를 집어서 주자만. 자, 보세요.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주가 있다면 종이 있지. 여러분들 민법의 유인성, 무인성이라는 게 나오죠. 항상 주종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다면 자식이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서울교육대학교 있죠. 그러면 부속 초등학교 있지. 초등학교. 그럼 보세요. 이 부속 초등학교라는 거는 교육대학이 있기 때문에 부속 초등학교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도 태어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종은 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목이라는 게 가장 쉽게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고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영속성의 원칙 이래 나오죠. 답이 나와 있어요.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임시로 사용하는데 지목을 새로 변경하느냐 그런 건 당연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 34페이지 제일 위에 법 조문을 잠깐 볼게요. 법 조문. 거기 보면 법 제67조 지목의 종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목의 종류는 28개입니다.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는 겁니다.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이래 나와요. 그러면 이 28개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자주 들죠. 우리 반에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면 입학식 하죠. 그러면 첫째 날에는 짝지 이름을 외우고 가지.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뒤에 앉은 친구의 이름도 외워가지. 이게 한 달만 딱 되면 우리 반 학생 전체의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1년만 되면 그 학교 1학년 학생 이름 전부 다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지게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는 봅시다. 소리내어서. 자, 여러분들 제일 위에 봅니다. 34페이지에. 자, 여러분들 지금 다 동영상 듣고 있죠? 그냥 쌌다마우스 하지 말고 입 여는 게 좋습니다. 고객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 브리핑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입을 여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목은 자, 읽습니다. 시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PPT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올 때, 자, 보세요.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우선은 낱개로 하나하나 공부를 하지 말고 크게 딱 이렇게 펼쳐 놓는 겁니다. 그래가 일단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제가 외자,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자, 처음에 먼저 한번 보면 있잖아요. 여기에 지목이 전이라고 나오죠. 이걸 한자를 써서 그래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밭입니다. 밭. 그래서 밭전자 이래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학자들이 그냥 밭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전이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밭입니다. 밭. 그 다음에 답 있죠. 이거는 논입니다. 논. 그래서 우리가 논답자를 써서 답이에요. 그냥 가장 쉽게 밭하고 논입니다. 밭하고 논. 그게 전하고 답이에요. 그 다음에 대 있죠. 요거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활한다는 게 주거, 집이죠. 그죠? 사무실. 됐죠? 극장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있죠. 이런 게 대입니다. 대. 그냥 주택단지가 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도로 나오죠. 뭐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럼 제방 있죠. 강둑이 제방이잖아요. 그죠? 하천 있죠. 우리가 안양천, 중량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국어는 좀 생소하죠. 그죠? 이 국어는 농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랑 있죠. 또랑. 그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둘 다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흐르는 건데 규모입니다. 규모. 그러면 규모가 큰 곳은 하천, 규모가 적은 것은 국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국어는 또랑인데 여러분들 농수로를 말하는 게 농수로. 과거에 우리나라는 천수답이죠.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시사철 물을 끓여다가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물을 끓여드리는 농수로 있죠. 그게 국어입니다. 국어. 자, 그 다음에 유지도 좀 생소하죠. 그죠? 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고여 있다는 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염전이죠. 그죠? 공원은 그냥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여기에 임야 있죠? 이 산이 임야잖아요. 산이. 요 묘지 있죠? 묘지가 공원 묘지 있죠? 그게 묘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수원 말할 게 없죠. 광천지가 나오죠. 이때 광은 광물입니다. 광, 천은 온천입니다. 이걸 풀이하려면 땅 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을 광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천지. 그러면 좀 전에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석유가 생산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석유류가 이렇게 좀 포괄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이죠. 그죠? 양어장 있죠? 물고기 기르는 데가 양어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원지 있죠? 유원지는 놀이기구 있죠. 놀이기구. 바이킹 타고 청룡열차 타고 하는 놀이기구가 유원지잖아요.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잖아요. 문화재가. 자, 이게 잡종지도 좀 생소하죠. 이 말은 우리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할 때 일단 27개를 정합니다. 그럼 27개를 정해가 끼워 맞추겠죠. 끼워 맞추고, 끼워 맞추다 보니까, 여기도 애매모하고, 저기 여기도 애매모하고, 그런 거를 몽땅 묶어서 잡종지라고 부른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과수원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주차장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잡종지 하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종지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용지 있죠. KTX 가는 데가 철도용지입니다. 수도용지 있죠. 아리수, 상수도 정화시설이 수도용지입니다. 학교용지입니다. 공장용지입니다. 체육용지 나오죠. 잠실 운동장이다, 월드컵 경기장이다, 이런 게 체육용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교용지 나오죠. 이 교회, 사찰, 향교, 이런 게 종교용지죠. 그죠? 창고 있죠. 자,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주, 이천 이런 데 가면 물류 창고들이 많잖아요.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창고. 목장용지 있죠. 대관령 목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주유소용지 있죠. 말 그대로 기름 파는데 전기, 요즘엔 전기차도 있잖아요. 그것도 주유소용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목이에요. 그래서 대충 흐름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페이지에 4번에 지목의 표기 방법 있죠. 요거는 마지막에 배웁니다. 오늘 배웁니다. 오늘 배우는데 지목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배워야 돼요. 자, 그거는 놔두시고 3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5페이지 가면 5번에 지목의 구분 이렇게 나오죠. 자, 요리라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지목의 구분이라는 게 지목의 종류 28개를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갑니다. 배우러 들어가는데 일단 두 가지 원리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알고 들어간다는 거는 첫 번째, 자, 여보세요. 독립성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돼요. 독립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목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정해놨는데 읽다가 보면 다만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 말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원칙이라면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등장한다. 그럼 시험에는 항상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하더라도 쉬워요. 예외가 항상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자가 나오면 다만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뒷글자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학교 용지입니다. 학교 용지. 맞죠? 그런데 요 글자를 잠깐 볼게요. 안에, 밖에 요 글자를 잠깐 보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다 이 말. 그럼 이게 지목이 되냐 학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그냥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이게 체육용지냐 학교용지냐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서울대학교 안에 창고가 있어요. 그럼 이게 창고용지냐 학교용지냐 학교용지입니다. 자,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우리나라 지목은 1필1목 하나 필지에는 지목은 한 개만 해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 개가 있었죠. 그때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갑니다. 그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거는 학교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가 주지 학교 운동장이 주가 아니에요. 학교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학교 용지가 된다. 이 말. 요걸 주지목 추정의 원칙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시켜볼게요.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죠. 그럼 이제 밖에 갑니다. 밖에. 그럼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지. 그럼 이거는 지목이 되냐 학교용지냐 이 말이죠. 답입니다. 이거는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는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잖아요.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에 기숙사는 독립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목이 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딱 정리할 때 지목이 한 개의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 겁니다.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이 안 됩니다. 즉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다 이 말입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자, 여기서 예외 3가지가 있어요. 예외 3가지.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3개가 있다. 그 3개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적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처음에 과수원이 있어요. 목장용지가 있어요. 목장용지.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 종교용지가 있어요. 종교용지. 자, 보세요. 이게 자, 여기 보세요.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기숙사는 학교용지냐 되냐? 학교용지지. 보세요. 공장입니다.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 안에 기숙사 공장용지냐 되냐? 공장용지입니다. 종교용지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찰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사택 있죠. 사찰 안에 사택 있죠. 그럼 이게 되냐? 종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종교용지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리로 가볼게요. 보세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좀 전에 배우는 대로 하면은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에 붙이니까 과수원이 돼야지. 그러나 이 경우에는 됩니다. 돼. 다시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이게 좀 전에 배웠던 논리라면 목장용지가 돼야 되죠. 그러나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에 붙이는 독자적인 됩니다. 돼. 그 다음에 묘지 안에 공원묘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앞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묘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걸 탁 지우면은 이렇게 딱 이제 공부합니다.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지목을 뭐로 한다? 대. 이게 독립성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각도로 세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목장용지입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살고 있죠. 맞죠? 그러면 목장은 나쁘게 말하면 가축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요 사람이 사는 곳은 말 그대로 인간이 살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묘지 있죠? 묘지는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산자가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우선이냐, 산자가 우선이냐? 산자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세 가지는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요 독립성과 다만 요거를 알고 안으로 들어가면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요거는 5번 요거는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좀 쉬겠습니다.